처벌 가능한 심각한 범죄라는 것 일종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얼마나 게으른 방식의 대응인가. 리버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 장면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범죄의 심각성과 그러니까 피해자 여성이 당할 고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그런 식의 재현이 반복된다면 웹툰을 보는 수용자들이 폭력에 무감해질 수 있고 또 이것이 처벌 가능한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 가장 자주 인용하는 게 스포츠라이트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그 보스턴에서 이제 가톨릭 신부들에서 벌어졌었던 성추행에 대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 영화에서 단 한 손으로 성추행 장면이 안 나와요. 하지만 그 범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신부들이 얼마나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어떤 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게으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악행을 묘사할 때는 그것이 정말 악행이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꽤 단단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연출에 있어서 실제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느낄 만한 연출을 되게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을 규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면 없이 자기는 악을 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창작자들은 창작 영역을 굉장히 위축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플랫폼이 무엇을 허용하는가, 플랫폼 이용자들인 거죠. 전부 다 작가이건 댓글을 다는 사람은 플랫폼의 이용자이기 때문에 우리 플랫폼은 어떤 커뮤니티이며 이 커뮤니티에서는 무엇을 더 장려해야 하는가, 무엇에 대해서는 선을 지켜야 되는가를 선언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당연히 댓글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댓글을 다는 사람과 창작자가 다 동등한 주체로서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갖는 것이고 동시에 그 표현의 자유의 권리는 언제나 청자가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를 앞서지 않습니다라고. 어떤 여성 혐오적인 작품에서 그것과 증폭하는 댓글들도 있지만은 그냥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시판에다가 그냥 혐오주의자들이 자기 혐오 정서를 쓰는 게시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품의 상호작용과 좀 약간 별개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에게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것 때문에 댓글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도 저는 상당히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연예 뉴스 댓글 없애고 스포츠 뉴스 댓글 없앨 때만 해도 이래도 됐었지만 사실 별일 없잖아요. 예, 저는 그거를 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웹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자이크 규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한 다음에 말씀드리면 모자이크 처리는 사실 가장 게으른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 힙합의 예를 들자면 미국 힙합에서는 굉장히 온갖 표현을 다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버전이 있고 라디오를 위해서 클린 버전을 만드는데 이 클린 버전은 그냥 모자이크에 해당하는 삐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새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누독 같은 경우도 I wanna F워드인데 그거를 클린 버전을 만드는 I wanna love you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수준에서 어떤 표현이 유통되어야 되는가에 서 작가 스스로 인식을 가지고 표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모자이크 처리가 제가 본 뉴스에선 작가가 했다고 들었는데 작가가 하셨건 혹은 네이버에서 우려하여 하셨건 간에 이거는 전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모자이크나 비프 처리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게으른 방식의 대응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자율 규제 항목으로 이게 들어가는 데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제를 또한 우리가 선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적 대상화 문제 제기하는데 지금 여성 혐오나 폭력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가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 역시 이 문제 제기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우리가 협의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공론회장에 올리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보이시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사람들이 자율이란 말을 되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리버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규범을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실 저는 플랫폼들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을 주지 않더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규범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스스로를 구속할 만한 그 규범적 근거들을 만들어내라라는 요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플랫폼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물론 이게 가능한 영역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플랫폼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우리 플랫폼이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작가들에게 사전에 공유하는 작업, 이걸 교육이라고 물론 부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질문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건 대학 교육에서부터 돼야 하고 지금 뭐 대학을 벗어나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또 이제 작가들 간의 협업과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나올 때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가 있죠. 이것이 이 표현이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훼손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규범적 근거를 주는 거죠. 이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은 설명이 훨씬 쉽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차별이고 그것이 왜 훼손되면 안 되고 무엇이 그것을 훼손하는가라고 하는 규범 근거라는 것이 상당히 마련이 되면은 이건 차별 표현이 그러니까 이건 차별 표현이니까 하면 안 되라고 말을 했을 때 설명의 입증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고 또 그쪽도 그것을 납득해야 될 좀 어느 정도의 그 강제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툰뿐만 아니라 여성 혐오, 그다음에 뭐 소수자 혐오, 차별 이런 거를 얘기할 때에는 먼저 평등법 혹은 차별금지에 관한 법과 같은 방식의 우리 사회가 차별을 용인하지 않으며 차별을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합의를 법으로 최소한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